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반입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뭐 MBC에서도 보도를 하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사팀장이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외역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9월에 세관 지역이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사건 브리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을 언급하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백경전이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고 얘기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금 말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이 사건이 뭐가 부족하고 채워야 될 부분에서 잠깐 멈춰라가 아니라 완성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어떤 수사 개입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하고 왜 또 여기서 용산이 나오죠? 왜 용산이라면은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게 마약 특히나 관세청이 관련돼 있는 마약 사건에 용산이 개입해서 뭔가 중단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경찰 내부에서 어떤 그 관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서울청에 있는 뭐 조모 경무관이 또 이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던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끝나는 부분이라면 이게 단순한 경찰 내부에서의 수사 개입이지만 용산을 경찰서장이 언급했다는 것은 용산의 이 경찰 이 수사 라인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오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전 최병 사건의 수사외약과 데칼코마니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용산이 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그렇게 용산에 있는 어떤 대통령실 직원이나 다른 누군가 고위직이 아니고 본인의 상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뭐 이 간보기 물타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냥 뭐 녹취 있으면 그냥 빨리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수사 외압이 아직까지는 뭐 더 나온 증거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브리핑을 잠시 연기해라. 그렇다면 브리핑을 왜 연기하라고 했을까? 여기 뭐 관세청 직원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빼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기자님들도 그렇고 단독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독 보도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된 수사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등장하는 백혜룡 경정 같은 분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밝혀졌다. 그렇다면은 좀 수사의 어떤 깊이나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그런 윗선까지 찾아가는 수사를 좀 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좀 홀딩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이어가기에는 어제 나왔던 딱 저 내용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만약에 용산에 외압이 있었다면 뭐 녹취가 있다면 까라 그러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녹취가 있으면은 공개하는 것으로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통상 이제 이 경찰은 지휘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이든 경찰청은 어디 서대문 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서울경찰청 어디 있어요? 내수동 종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은 거리가 상당하죠. 용산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용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형사과장에게 전화했던 사람이 영등포 당시 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조병록 경무관이라고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인데 이분이 멋쟁 해병의 이종호 씨와
이종호 씨 입에서 거론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 씨는 또 누굽니까? 이번에 임성근 제1사단장이 구명운동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했던 사람이고 결국 이게 용산과 한남동과 연결이 돼 있는 미묘한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용산이 마실수다가 아니라 이종호 씨와 관련되어 있는 조 경무관이 이 세관의 관세청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금 이렇게 좀 말하면 축소시켜라 아니면 중단해라 이런 사건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산이 충분히 관여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녹취의 문제보다는 이거는 수사에 착수하는 문제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수사 착수하면 녹취 나오니까 있으면은 빨리 그냥 투명하게 빨리 까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이종호 씨까지 이제 얘기가 번지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종호 씨가 이 조경무관에 대해서 뭐 승진을 청탁할 거고 내가 승진을 시켜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승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처럼 이게 이 원래 경찰 승진 인사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를 딱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번 승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몇 배수로 올려놓습니다. 그 배수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배수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그 대상자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뭐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던 거고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조 경무관이 그때 승진 대상도 아니었고 배수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겠지만은 그런 내용도 아닌데 이걸 또 어거지로 이종호 씨와 엮어가지고 이종호와 연결된 연결고리로 용산과 연결됐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좀 그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과 별개로 이제 그 승진 얘기와 별개로 조병로 경무관이 당시 전화를 해서 이제 세관 얘기를 좀 이게 사실은 필로폰을 마약 조직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올 때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안 검색대 제대로 통과 안 하고 세관 직원들이 다른 경로로 빼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브리핑할 때 그러면 이렇게 세관이 연루됐다는 거는 좀 일단 드러내자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처음에 이제 조병로 경무관도 전화를 해서 수사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관세청 국감 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런 건 좀 빼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알고 봤더니 이 조 경무관이 사실은 그 단톡방에서 언급된 승진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그 경찰 간부였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런 뭐 민원이나 뭐 조정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런 해석의 여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은 입장에서도 외압을 받았다라고 이제 공수처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는데 합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 그 병로 경무관과 거의 수행처럼 다니는 그 경찰 간부가 멋쟁이병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조경록 이 경무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자면 이종호 씨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룹 제가 봐서는 경제공동체일 수도 있고 권력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팀에서의 역할을 했다고 봤을 때는 따질 이게 당시 형사과장이요 조경록 공무관에 대해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청문회에서 저 징계 심사를 올렸어요. 근데 심사가 불문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없다, 뭐 부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준 자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외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까지 다 들여다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뭐 이제 수사 외압이다, 뭐 발표 외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마약을 가지고 그냥 세관을 통과한 어마무시한 사건이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합니까? 이렇게 마약 가지고 들어오 있으면 총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서 많이 하는 표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판매책도 잡아야 되지만 유통책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연루된 그 정말 윗선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것까지 잡기 위해서는 발표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차원이었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과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물론 이거를 빨리 잡은 그 장본인이 빨리 발표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이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잠시 참고 그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은 그거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아니 듭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 윗선에서 수사 브리핑을 앞둔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네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판매체까지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수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가장 부적절한 거는 이 조경로 경무관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여야를 막론하고 마약범들을 오는데 세관 직원이 이거를 봐줘서 관세청이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는 여당이 더 혼내고 질책해야 될 부분인데 야당 좋은 일 할 게 있어 하면서 이 수사를 축소를 했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 또 불문 처리를 해요. 이런 발언들을. 그러니까 이게 좀 미심쩍어요. 뭔가 윗선에서 권력자가 이 사람 좀 봐줘 라고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 외압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근데 저는 합니다.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어라는 표현 그 워딩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진짜 그 얘기를 했냐. 어떤 맥락 속에 나왔냐. 일단 그 주장이 돼 있는 거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정쟁 이런 거를 가지고 논할 수 있겠지만은 마약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잡아야죠. 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한 더 크게 잡아야죠. 저는 그 기준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청 수사가 그럼 어떻게 진행됐냐 보면은 사실 브리핑은 10월 중순에 있었어요. 10월 중순에 있었고 이 관세청 수사가 나중에 이첩이 뭐 사실관계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 뭐 이첩을 지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했는데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새 깡통폰이 돼 있었고 해서 뭐 수사 진전이 좀 미흡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이 어제 증언했던 백혜령 경정이 서울 강서경찰청 소속 지구대로 자천 인사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 전화를 했던 영등포 서장은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고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이 됐고 조 경무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징계에서는 불문 처분에 그치고 지금 수원 남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수사한 수사팀장은 물론 이제 조지호 후보자가 이게 주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공보규칙을 위반해서 자천성 인사조치가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보복성은 아니고 자천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보면 수사한 수사팀장은 자천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인사가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제2의 이게 박정훈 대령 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판받아서 항명죄로 거의 피의자 신분이 됐잖아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할 판에 그러게 됐고 수사팀장도 칭찬받고 승진을 해도 마땅할 판에 좌천이 됐어요. 그래요. 좌천, 공보규칙을 어겼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용산의 눈치를 받고 용산을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했어요. 다 좋은 자리로 갔어요. 이거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군가 특히 뭐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용산이 언급됐기 때문에 용산의 눈밖에 난 사람은 좌천이 되고 용산의 말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둘씩 자리를 챙겨줬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까지 대입시키는 거는 좀 많이 나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명이었는지 정당한 수사였는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에서 문제인 거고 여기에 뭐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는 본인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부분과 이제 윗선과 정리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좌청성으로 인사 조치됐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이번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된 조지호 우리 경찰청장. 청장이 맨날 헷갈립니다. 청장도 들여다보겠다고 한 부분이고요. 이 경찰 행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공수처에서 수사되고 있는 부분들 뭐 같이 좀 지켜봐야죠.